네, 장관님 고생 많으십니다. 매일 누군가는 일터로 나가지만 모두가 집으로 돌아오지는 못합니다. 이 현실을 바꾸는 것이 고용노동부의 역할입니다. 윤석열 정부 시절 노동부는 산재 예방을 내세우며 기업 자율에 맡긴 안전관리 체계를 구축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중대재해 감축 로드맵도 발표했지만 실제로는 자기규율 중심의 위험성 평가 제도에만 의존했습니다. 결과적으로 정부의 감독 기능은 약화되었고 책임은 현장으로 떠넘겨졌습니다. 지난해 6월 화재 사고로 23명의 노동자의 목숨을 앗아간 아리셀은 위험성 평가 우수 사업장으로 인정받은 곳이었습니다. 윤석열 정부의 산재 예방 정책이 실패했음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저는 이번에 그 제도의 연장선상에 있는 위험성 평가 우수 사례 발표 대회 수상 사업장들을 조사해 봤습니다. 이 대회는 애초에 모범 사례 확산이라는 좋은 취지로 시작이 됐습니다. 그러나 이 대회에서 수상한 기업들 모두 안전한 사업장들이었겠습니까? 그렇지 않았습니다. 2023년부터 올해 9월까지 위험성 평가 우수 사례로 수상한 227개의 사업장 중에서 무려 36개 사업장에서 174건의 사고재해가 발생했습니다. 수상 전후 6개월 이내의 일입니다. 노동부는 이 중에서 중대재해는 없었다. 체육대회나 교통사고 등 산안법과 무관한 부상재해도 포함됐다고 답변을 했습니다. 그러나 의원실에서 확인해 본 결과 174건 중에서 노동부가 말한 산업법 위반과 무관한 부상재해는 8건에 불과했습니다. 그 외에 떨어짐 23건, 끼임 26건, 부딪힘 21건 등 중대재해로 이어질 수 있는 사고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장관님, 중대재해만 없으면 될 문제입니까? 아닙니다. 의원님 말씀처럼 작은 사고 못 막으면 큰 사고도 못 막습니다. 그렇죠. 네. 안전하다고 인증받고 우수하다고 상받은 사업장에서 이런 사고가 일어난 현실이 제도의 신뢰라고 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막을 수 있었던 사고가 반복되는 게 더 큰 문제 아니겠습니까? 예, 그래서 중대재해만 따질 게 아니라 중상해도 따져보면 운이 좋아서 사는 거지. 중상해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노동부가 중대재해만 매달리다 보니 그 사이에 놓치는 사고가 많았다는 현장의 의견이 있습니다. 중대재해 정의는 알고 계시죠? 예, 알고 있습니다. 한 분 이상 더 돌아가시거나 6개월 이상 6개월 이상의 치료가 필요한 사고를 일반적으로 의미를 합니다. 지난해 12월에 울산 HD 현대에서 전기 폭발 사고가 있었습니다. 두 분의 노동자가 전신 화상을 입었었는데 그중에 한 분은 사고 6개월이 되기 전 5일 전에 퇴원을 하셨습니다. 이 사건 중대재해일까요, 아닐까요? 그래서 이 문제는 상당히 여러 가지로 생각해 볼 문제가 많다고 생각합니다. 법적으로는 중대재해가 아닌 게 되는데 사실 그 노동자는 그 이후에도 일을 하실 수가 없었고 한 달 만에 다시 병원으로 돌아갔습니다. 회사가 법의 적용을 피하려고 치료를 종결하도록 종용했다라는 의혹도 제기가 되었습니다. 일하는 사람의 안전보다 중대재해가 아닌 것처럼 보이는 통계가 더 중요한 사회는 정상적이다 이렇게 얘기하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이 문제 때문에 제가 지난해 국감에서 중상해재해 개념의 도입 필요성에 대해서 강조를 했습니다. 목숨은 건졌지만 죽음에 이를 수 있었던 한 명의 치명적 부상도 별도로 관리해야 된다는 취지였습니다. 같은 사고가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치명적 부상을 별도로 집계하고 데이터로 축적해서 정책의 기초로 삼아야 합니다. 노동부에서 검토하고 계신 거죠? 예, 의원님 말씀하신 거 적극 공감합니다. 우리가 흔히 하이니 법칙에서도 중상해재해 막지 못하면 중대재해로 이어집니다. 네. 네, 사각지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런 제도의 빈틈은 현장에서 보호받지 못하는 사람들을 만들어내고 대표적인 사례가 특수고용 노동자들입니다. 이재명 정부의 국정과제 중 하나는 일하는 모든 사람이 건강하고 안전한 나라입니다. 그리고 업무보고에서도 말씀하신 것처럼 지난달에 발표했던 노동안전 종합대책, 사실 전례 없이 모든 부처가 참여해서 실질적인 많은 대책들을 담았습니다. 저는 높게 평가를 합니다. 하지만 여전히 일부 특수고용 노동자들은 법의 보호 밖에 있습니다. 현재 산안법 시행령 67조에 따라 14개 직종만이 특수형태 근로 종사자로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 외에 직종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플랫폼 노동자들도 있지만 이들은 여전히 작업중지권, 위험성 평가, 참여권 등 기본적인 안전조치도 보장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비정형 노동 현장의 위험은 계속 진화하는데 법과 제도가 그 속도를 못 따라가고 있습니다. 정부는 국정과제로 특고 플랫폼 프리랜서 노동자 산안법 적용 확대를 약속했습니다. 정책은 말로만 있고 현장에서는 여전히 아무도 보호를 받지 못한다면
제도가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올해 하반기에 이와 관련한 연구 용역이 진행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올해 안에는 결과가 나오겠습니까? 예정대로 하면 연말까지 용역 결과 발표될 예정입니다. 네, 빨리 받아볼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사각지대를 메우려면 법뿐 아니라 기술과 제도 혁신이 함께 가야 됩니다. 책상 위의 대책이 아니고 현장 노동자들에게 닿는 실질적인 변화가 필요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단순 행정만으로는 부족합니다. 현장의 사고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안전기술 개발, 산업별 맞춤형 보호장비 표준화 같은 R&D 과제를 노동부가 직접 주도해야 합니다. 이런 역할이 빠지면 안전정책은 서류만 남게 되는 거죠. 제가 예시를 보여드리기 위해서 오늘 장비를 좀 가지고 왔습니다. 이 장비는 국내 기업이 독자 기술로 개발한 스마트 안전고리입니다. 작업자가 안전하게 일할 수 있도록 고리가 안 걸리면 이를 감지해서 경고가 울리도록 이 고리 안에 센서가 내장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착용하지 않고 업무 작업 편의를 위해서 이렇게 안전한 곳에 체결을 하지 않으면 경고음이 울리고 자동으로 착용자의 위치가 기기로 전송이 되는 장비입니다. 국내 기업이 개발을 했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업장에서는 이 장비를 쓰고 어떤 곳은 쓰지 않습니다. 이유는 하나, 기준이 없기 때문입니다. 정부의 인증 체계나 보급 지원이 부족하니 현장에서 외면을 당하고 있습니다. 국가가 기술의 방향과 표준을 제시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현장의 필요를 반영한 제도를 만드는 것, 그게 지금 정부가 해야 할 일입니다. 산업안전은 국가의 책임입니다. 장관님 동의하시죠? 예,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네, 이게 경고음이 울려야 되는데 지금 안 울리고 있는 겁니다. 저는 노동부 산하에도 산업안전 기술과 기준 그리고 인증을 통합 관리할 기관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 데이터를 통합 관리하고 위험을 예측하며 현장에서 바로 적용할 수 있는 국가 기준과 기술 지침을 만드는 컨트롤 타워가 당연히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국민의 생명을 지키는 최소한의 기반조차 없는 나라, 이제는 바뀌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네, 동의합니다.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R&D 기능이 부재하다는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말씀 주신 대로 저희들이 가칭 안전한 일터 위원회, 상설위원회 만들면 거기에 R&D 기능도 탑재하고 AI의 활용을 통해서 안전한 일터 만드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네, 노동부는 부처 내 R&D 전담기관 설립 방안 그리고 산업안전 R&D 구축 계획을 검토하셔서 종합감사 전까지 의원실에 별도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조금 시간이 걸립니다. 이렇게 다시 걸면, 네, 다시 걸면 멈춥니다. 결국 일하는 모두의 안전보건 체계를 구축하는 것, 그게 산업안전보건법의 취지이자 국정과제의 핵심입니다. PPT 보시는 것처럼 현장에는 곳곳에 이런 많은 문구들이 걸려 있습니다. 당신이 안전하게 퇴근하는 것이 그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저는 이 문구가 이재명 정부에서는 반드시 현실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산업재해는 사실 산재가 아니라 대부분 인재입니다. 출근했다가 집으로 돌아가는 일, 이 당연한 일이 정말로 당연해지는 그런 나라를 만들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현장에서 일하는 사람들의 생명이 진짜로 보호받을 수 있도록 끝까지 최선을 다해서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일하는 사람이 죽고 다치는 일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